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뭐 슈나이더의 제품 솔루션은 아니고 그 미국 내의 규정, 표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UL508A가 이제 그 핵심이 될 거고요. 이제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는데 제품 표준도 있겠지만 일단 설치 표준입니다. 설치 표준에 의해서 제품 표준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이제 IEC 표준을 적용받는 데 비해서 미국은 NEC라는 저압 설치 표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일렉트릭 코드죠. 요게 2005년도, NEC 2005년도 버전에 그 산업용 제어 판넬, 영어로 하면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패널에 대한 그 SCCR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들어갈 때 요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한 혼란이 있었죠. 어떤 규정이 새로 생겼고 이해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리고 가전공장, 최근에 가전공장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멕시코에 있던 공장들을 미국으로 또 옮겼고, 또 최근에 배터리 공장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리고 텍사스 주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산업 생산 설비 기계들이 이제 수출을 해서 나가게 되고, 거기에 제어 판넬들이 기계에 붙어 있던 옆에 따로 세워져 있던 그 제어용 판넬이 나가게 되는데, 이 미국에 있는 규정을 지켜줘야 돼요. 크게는 보험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험위에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북미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되게 많아요. 안시, 네마, IEEE, UL, NFPA 이런 규정들이 있고, 하나씩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는 미국 표준협회입니다. 직접 표준을 작성하지 않고 각 전문 단체가 작성한 표준 중에 괜찮은 것들을 국가 표준으로 승격을 해서 달아주게 되죠. 그래서 IEEE가 작성한 표준 중에 일부를 국가 표준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안시 IEEE 숫자가 나가게 되고요. 혹은 NFPA 70,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할 핵심 중에 하나죠. UL508A와 더불어 이것도 이제 그 안시입니다. 안시 NFPA 70. 그래서 골라서 앞에다가 안시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NFPA는 이제 미국 방화협회인데요. 여기에 한 400여 개의 이제 그 코드집들이 발행이 됩니다. 책 형태로 혹은 PDF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 중에 702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또 특별히 내셔널 일렉트릭 코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한국으로 치면은 내선 규정이라고 있었죠. 예전에 사라졌습니다. 폐지가 되고 지금 KEC로 지금 바뀌었죠. UL, 이제 화재의 UL, 이제 100년이 넘은 회사고 10년 전에 영리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Underwriters Laboratory, Underwriter, 보험업자들이 모여서 차단기, 배전반, 케이블, 전기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UL의 탄생 배경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보험 때문에 이거를 엔드 유저로부터 이 제품을 스티커를 붙일 것을, 라벨을 붙일 것을 요구를 받는 거죠. 네마는 제조자들의 이제 협회입니다. 거의 100명씩은 다 넘은 것 같아요. IEC 혹은 KSC IEC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업용 제어 판넬은 60204-1 이거를 이제 지키고 있죠. 유럽 수출하거나 국내 사용하게 되거나, 그 상위에는 60364의 한국 버전은 KSC IEC 60364지만
그건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죠. 임의 규정이고, 강제로 지켜야 되는 규정은 예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이었고, 이게 일본에서 가져온 거죠. 80년 전에. 이게 사라졌고, 지금은 KEC를 쓰고 있습니다. KEC. 자, 기기 장비로 놓고 보면, 일단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말단에는 이제 제품들입니다. 뭐 차단기부터 해서 이쪽 보면 차단기, 모터 스타터, 파워 컨버전, 뭐 퓨즈 홀더, 퓨즈 뭐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조합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하고 하나의 어셈블리 만들 때 적용하는 표준이 이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상위에는 설치 표준이 있습니다. 설치 표준. 내셔널 일렉트릭 코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설치 표준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응용 표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제품이 라벨이 붙어 있는지 혹은 라벨이 없는 경우에 현장 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뭐 감리협회라든지 혹은 이제 오샤, 한국은 이제 코샤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검사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죠. 물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리스티드된 제품에 대해서는 뭐 특히 관여하지 않습니다. 필드 이밸루에이션, 그 건건이 이거를 만들어서 평가받는 그 판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관여가 될 거고요. UL 리스티드라는 거는 웹사이트에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할 당국이나 뭐 공단 이런 데서는 뭐 크게 관여하진 않겠죠. NFPA 70 NEC의 2005년 버전에 SCCR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서 고객분들 많이 만나면 AIC하고 SCCR을 굉장히 헷갈리세요. 뒤에 좀 나오긴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퓨즈나 차단기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은 AIC입니다. AIC. 암페어 인터럽팅 캐패시티겠죠. SCCR은 뭐냐? 이것도 똑같이 뭐 카수 65카 얘기하는데 얘는 차단기나 퓨즈가 사고를 끊을 동안에 밑에 있는 기기들은 끊어질 때까지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되는 거죠. SCCR은 견뎌야 하는 능력이고 차단기 퓨즈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내용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NRTL 이거는 국가 공인 뭐 시험소, 뭐 인증기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1983년까지는 UL만이 있었어요. 88년까지는 83년도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죠. 이제 보건공단에 왜 UL만 국가공인 시험소냐 하면서 소송이 83년 제공이 되고 제기가 되고 88년도에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약 20몇 개의 NRTL들이 있어요. UL만 있는 건 아니고 요런 저기 ETL이나 뭐 매틀랩이나 뭐 TUV나 뭐 많은 이제 그 인증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전기 장비, 전기 판넬에 대해서 억셉턴스 쓸 수 있다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핵심되는 내용은 리스티드 그리고 필드 이빌레이션을 통한 라벨드입니다. 라벨드. 리스티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UL로부터 그 타입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거. 동일한 판넬을 10면, 20면 만드는 경우에 공장 그 검수를 포함해서 리스티드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뭐 분기마다 공장 심사 오는데 나는 뭐 한 2판넬 만들고 끝. 다음 분기에 오시지 마시라. 나는 끝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현장 평가사들로부터 그 평가를 받고 그 건건에 대한 그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부품을 수정을 하거나 뭐 100A를 120으로 올렸다든지 혹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또 옮겼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받아야 돼요. 어떠한 수준이 있게 되는 경우에 필드 이밸류에이션은 매번 건건히 받아야 되고, 판넬이 10면이면 10면, 20면 20면 동일한 거라 하더라도 다 이걸 각각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필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미국 주별로 여기는 미 합중국이죠. 주정부들이 따로 있고, 발간되는 NEC가 이 전체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별로 적용하는 버전들이 틀려요. 요거는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인 2020년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발간이 돼요. 2023년 내년에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요 색들을 보면 2017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밀은 아니죠. 이제 신문이나 이제 웹사이트에 많이 떠 있어서 참고로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반도체는 요쪽에 있겠네요. NFPA 70, 그 NEC의 아티클 670과 409에 지금 SCCR들이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내용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또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각 주마다 이거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기계에 들어가는 전부 그 전기에 대한 내용이고, 전기를 딱 수전받는 그 지점부터 그 이하 기계단에 이제 적용되는 내용인데, UL508A를 받음으로써 이런 요구사항들은 전부 이제 클리어가 됩니다. 그럼 NEC는 뭐고 UL508A는 뭐냐? NEC 2005년 버전이 발간이 되면서 UL에서 그 NEC의 2005년 버전 이후 거를 부합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 절차 및 항목 및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표준을 하나 새로 만들었죠. 이게 UL508A입니다. 자, 이제 판넬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이 산업용 제어 판넬 내부에 일단 구획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전기 회로냐 아니면 제어 회로냐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이 전력 회로인 경우에는 이게 브랜치 서킷이냐 피더 서킷이냐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고 여기에 맞는 규정과 부품들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자, 브랜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부하가 있고 부하에 가장 가까운 보호장치, 차단기나 퓨즈가 되겠죠. 가장 가까운 차단기 퓨즈와 그 이하단이 브랜치 서킷이 됩니다. 브랜치 서킷. 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 계전기,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리고 이 점선 위로는 피더가 됩니다. 공급. 메인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 PDB가 있을 것이고 파워 디스트리뷰션 블록. 하나를 받아서 2개로, 3개로, 4개로 이제 나눠주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죠. 혹은 그 사이에 전자접촉기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브랜치 서킷. 자, 모터하부하라고 치겠습니다. 모터하부하가 있는데, 모터하부하의 브랜치 서킷에는 4가지 기능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디스커넥트. 단로죠. 단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단락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되고, 모터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전자접촉기로 온오프를 하거나 혹은 드라이브로 속도 조절을 하거나 끊어주거나 그런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부하에 대해서 끊어줘야 되겠죠. 국내에서 많이 쓰는 EOCR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그 TOR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얘들이
4가지 부품일 수도 있고요. 3가지 부품일 수도 있고 또 1가지 부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퓨즈의 전자저촉기의 과부하 계정기, 요건 이제 타입 A. 타입 B는 쓰이지 않다 보니까 사라졌고요, 폐지가 됐고, 국내는 뭐 요거였죠. 차단기, 전자저촉기, 과부하 계정기, 이렇게 3 컴포넌트를 주로 쓰실 텐데, 뭐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뭐 올인원이라고 부르는 한 몸체의 이런 부품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4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는 뭐냐? UL 97, 뭐 얘는 뭐 UL 489, 얘는 508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뭐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UL 508의 그 SCCR 차단기가 예를 들면 480V 계통에 66만 5천 암페어 65카의 그 판넬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를 받았어요. 그럼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2005년 이전에는 그거에 맞는 메인 차단기 하나만 딱 쓰면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차단기는 트립을 했는데 안에 있는 게 다 망가졌다. 전자저촉기가 뭐 다 용접이 되고 혹은 뭐 화재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망사고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차단기는 동작했지만 밑에서 막 터지거나 불나거나 안전하지 않다.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이고, 그래서 이 ul.com/sccr 이렇게 딱 들어가면 금방 얘기한 그 4가지 기능을 하는 부품, 1개로 구성이 됐든 4개로 구성이 되었든 이거를 차단기와 컨비네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 제조사들이 이거를 올리게 되죠. 36개의 파일이 있고, 뭐 반절 정도가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부품들로 나와 있는 건데, 우연히 같은 시장 점유율과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이 파일 하나하나를 열어보게 되면 몇 볼트에 몇 카에 어떤 부품과 하는 것들이 그 조합된 내용들이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하나 파일을 열어봐도 아마 그 1000개, 2000개 가지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65카 차단기가 성공적으로 끊어졌고, 그 안에 있는 2개가 됐든 나머지 3개가 됐든 나머지가 전부 안전하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브랜치 서킷에 대해서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설계에 반영하시게 되겠고, 피더는 이제 브랜치, 모터부하의 혹은 히터부하의 차단기 그 윗단이 됩니다. 메인 차단기 또 2개, 혹은 뭐 PDB, 전자접촉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접촉기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5카입니다. 5카. 뭐 20카, 30카 이거 뭐 구할 수가 없어요. 전자접촉기는 정상 부하를 100만회, 200만회, 500만회, 1000만회를 끊는 이 동작을 하는 거지, 뭐 사고전류 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전류에 대해서는 겨우 5카밖에 끊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차단기가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한다면 밑에는 손상을 입지는 않겠죠. 피드 기능에 대해서는 아이솔레이션, 회로를 분리하는 거죠. 회로를 분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뭐 또 보호, 사고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전력을 또 분배를 또 해야 되겠죠. PDB를 통해서. 컨트롤에는 또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트랜스포머를 갖다 넣어놨는데요. 1차 측만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1차 측, 2차 측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그게 방식이 다 달라요. 125% 정격에 1차 측, 2차 측 전류가 틀리겠죠. 전압이 틀리니까. 여기에 적용될
계산되는 전류의 뭐 125%, 167%, 뭐 150, 250%, 그다음에 500%까지 각각 이 표를 참고하셔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SCCR, 견디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SCCR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규정에 의해서 배전반 내에 가장 약한 부분을 그 판넬 바깥에다가 명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접촉기가 옥하면 바깥에다 옥화를 붙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65카 판넬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 컨비네이션, 아까 엑셀 테이블에 있는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부품도 현재 요구하고 있는 65카 이상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죠. 뭐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저기 뭐 암메타라든지 뭐 볼트메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뭐 60A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뭐 빠르게 저 내용을 마쳤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